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비엔 바르가스 데 칠레 가베르네 쇼비뇽 2011 빈티지입니다. 칠레에 있는 100개의 와이너리에서 와인이 담긴 배럴을 한 개씩 모아서 만든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와인이라고 하네요. 협찬까지는 아니고 라벨 불량 제품을 구입하셨던 모 선생님께서 저한테 선물해 주신 그런 와인입니다. 와이너리에서 100개나 되는 개별 와이너리에 모두 컨택을 하고 그 배럴들을 하나하나 배송을 받아서 그거를 동일한 비율로 블렌딩을 해서 만드는 과정은 꽤나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와인의 레이블에도 100 이제 100개의 배럴을 모았다라는 거를 그 자체를 이제 와인의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100을 이제 fien이라고 읽는 듯해서 제가 fien vargas de chile라고 발음을 해보았고요. topwinemakers.cl이라는 뭔가 당찬 이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페인어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언어를 잘 모르겠다 싶어도 가운데 이제 숫자로 18이라는 것만 봐도 이게 이제 에이지에 대한 질문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와이너리의 역사를 보자면 이제 비너스 콘 아르마 영혼이 담긴 와인이라는 문구가 확 들어오는데요. 칠레의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찾아보니 칠레는 이제 잉카 제국의 영토였다가 지금의 칠레의 영토는 그랬다가 1540년 이후에는 약 200년 동안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1810년 9월 18일에 독립을 선언했고 이후로 이 9월 18일이 칠레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독립 후에도 100년 동안은 영국의 경제 지배를 받았다라고 해요. 이제 1810년이 독립의 첫 해이니 그때부터 200년을 계산하면 이제 2010년이 돼야 되는데 와인이라는 게 만들려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2007년에 즉 독립 197년에 200주년 기념 목적으로 와인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10명의 칠레의 어떤 그 탑 티어 와인 메이커들의 만든 와인들을 모아서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블렌딩이 아니었고요. 이제 10개의 마트를 모아서 약간 그 시리즈로 출시를 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제 이 10명 다 알프 마이포 지역의 본인들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고 심지어 10명 모두 까베르네 쇼비뇽으로 만든 와인을 제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굳이 이 어차피 베리도 똑같고 와인의 품종도 똑같다면 이거를 10개의 바틀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데에서 출발을 했고 앞서 언급한 이제 5 multiple 20의 경우에는 두 번째 프로젝트였는데 10명의 와인 메이커가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팀별로 하나의 와인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최초에는 이제 10명의 와인 메이커가 이제 10개의 바틀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10명의 와인 메이커가 2개의 바틀을 만드는 건데 또 공교롭게도 남녀 성비가 잘 맞아떨어졌대요. 5명의 여성 와인메이커들은 까베르네 쇼비뇽을 기반으로 했고 5명의 남성 와인메이커는 시라를 기반으로 해서 각자 본인의 와이너리에서 만든 2010년 빈티지 와인을 이제 포도 원액이겠죠? 이거를 20%씩 모아서 새로운 와인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굉장히 좀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후에는 오늘 마실 100개의 와이너리에서 까베르네 쇼비뇽 품종을 모아서 한 병, 그리고 50개의 와이너리에서 까르미네로 품종을 모아서 한 병,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칠레라는 나라의 국가적인 특성이 이제 안데스 산맥을 끼고 이제 좁고 길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이다 보니까는 안데스 산맥이랑 남태평양이 공존하는 그런 국가라는 점을 반영해서 산지의
까베르네 쇼비뇽, 국토 중앙의 까르미네르, 해안가의 시라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세 종의 와인을 만들어서 하나로 묶어서 패키징 판매도 했다라고 합니다. 12개의 와이너리에서 힘을 합해 만든 말백도 있고요. 또한 아예 그냥 이쯤 되면 칠레에서 나오는 모든 걸 다 섞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8개의 벨리, 12개의 와이너리에서 나온 11개의 품종을 모두 블렌딩해서 만든 탑 블렌드 칠레라는 라인업도 있다고 합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는 방금 제가 언급한 이 프로젝트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2022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와이너리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와인의 종류는 총 12종류이고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6.99달러에서 42.99달러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지금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7만 원이 넘지 않는 가격대이고요. 특이한 점으로는 가장 상위 라인업처럼 보였는데 이 탑 블렌드 칠레보다 오늘 제가 마실 PM 바르카스가 0.09달러 더 비싸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탑 브랜드 칠레 같은 경우는 12개의 와이너리만 핸들링하면 되는데 이 PM 바르카스 같은 경우는 100개의 와이너리를 컨택해야 되니까 거기서의 노력이 더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와인의 상세 정보를 보면 홈페이지에는 지금 제가 마시려고 한 2011 빈티지가 아니라 2015 빈티지 이제 블랙 레벨로 되어 있는 게 올라와 있고요. 이제 2011년에 첫 번째로 생산하고 나서 4년 만에 새로 만든 두 번째 라인이라고 합니다. 50개의 와이너리를 선정해서 각 2개의 배럴씩 블렌딩 없이 까베네 쇼비뇽 원액으로만 제공을 받았고요. 모두 합해보니 총 12개 벨리의 와인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진한 빨강과 보랏빛깔 색상의 모던한 스타일이고 미디엄 바디의 신선한 붉은 과실류의 느낌이 특징적이며 향신료의 향취가 강할 거다라고 하네요. 고급스러운 타닌감이랑 조화로운 우디함이 되게 우아하게 느껴질 거고요. 두툼하지 않은 캐릭터에 긴 피니쉬가 따라올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액들을 모두 하나의 배럴에 모아서 아마 이제 배럴 수는 100개이기 때문에 다 모아서 새로운 100개의 배럴로 균등 배분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18개월 동안 숙성을 했고요. 알코올 도수는 14도, 필터링 없이 병입을 했고 산도는 3.53인데 이는 폐하로도 동일하게 3.53이라고 합니다. 레드와인인데 산도로 나오는 게 약간 좀 낯설기도 하네요. 와인 서처 기준으로는 해외 평균 가격이 129,479원이라서 난 이거를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좀 놀랐는데요. 판매처 4곳 중에 3곳이 한국이었고 한 병 기준으로 149,000원에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평균을 많이 올린 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3명의 리뷰에서 별 4.5개, 꽤 높은 편이었죠. 그리고 한 명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0점을 얻었고요. 스타일은 bold and structured라고 하니까 약간 구조감이 있는 느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음 적기는 2014년에서 2018년으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공수 아니면 공수가 들어간 건데 그럼에도 얼마 못 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워낙 이제 여러 군데 와인을 원액을 블렌딩 하다 보니 약간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비비노에서는 902명이 평가해서 별 4.5개를 주었고요. 비비노 기준으로 4.5개는 약간 저는 에버리지에서 약간 높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입 평균가는 129,924원으로 와인서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네요. 다만 이제 비비노에서의 가격이 아무래도 판매가가 아니라 구매가를 올리는 거다 보니까는 국내 기준으로는 아마 한 9만 원 좀 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판매가인 42.99달러가 현재 환율로 대충 54,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9만 원이라고 하면 현지가의 168%라서 기가 막히게 이제 우리나라의 관부가세나 이런 걸 적용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한국과 칠레는 FTA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면은 한 147%, 148% 정도가 에버리지이지만 이제 중간 마진 고려하자면은 저는 한 9만 원 정도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크랑 담배, 바닐라를 21명이
검붉은 과실감을 15명이, 유카리투스, 민트, 멘솔, 페퍼 같은 어떤 허바시우스한 느낌을 10명이 코멘트를 해주었고요.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소고기, 양고기, 그리고 가메이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했을 때 약간 특이한 점으로는 제가 이제 받고 나서는 계속 눕혀뒀었는데도 지금 코르크가 바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제가 받았을 때의 컨디션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워낙에 이제 그래도 10년 넘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2022년이니까요. 넘어간 거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것만 봐도 장기 숙성은 확실히 아니었던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간단하게 향을 맡아보고 또 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에서는 굉장히 보르도스러워요. 진짜 그 보르도의 한 5등급 정도? 네, 보르도 5등급, 그랑크리 클래스의 5등급 정도에서 5등급인데 시음 적기 들어가기 전에 5등급. 그러니까 약간 덜 풀린 그런 느낌? 지금 이거는 시음 적기를 이미 넘어갔다고 와인서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 사전 오픈 없이 바로 오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코에서는 굉장히 강건하게 짱짱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 특징적인 삼나무 향이랑, 그리고 되게 그 멘솔 느낌도 있고, 되게 그 후추 느낌, 어떤 스파이시한 느낌도 있고요. 이게 이제 보르도 블렌딩에서의 이 삼나무 향은 되게 이 코어 안쪽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뉘앙스의 삼나무 향인데, 지금 이거는 되게 강렬하게 찌르는 듯한, 되게 침엽수처럼 코를 쿡쿡 찌르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칠레에서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느낌? 칠레 와인을 뭐 낮게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칠레라는 지역에서 카베르네 쇼비뇽만으로 만들었을 때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나는 어지간한 보르도보다는 향이 일단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에요. 일단 제가 그랑크리 클래스의 5등급 정도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고요. 그러면서 그 쨍글한 스파이시함 뒤로 약간의 그 달큰한 뉘앙스도 분명히 있고, 그 오키한 느낌. 근데 이제 오크는 약간 단점이 있어요. 이 보르도 블렌딩에서 오크 느낌은 역시 코를 좀 따뜻하게 데워주고, 이 왠지 마셨을 때 몸 안도 좀 데워줄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면, 얘는 뭔가 까슬까슬 차가운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이 바틀에서도 요렇게 겉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게 보일 텐데, 지금 저는 요거를 마시기 위해서 이틀 전부터 냉장실로 옮겨 놨었거든요. 그래서 템퍼가 좀 낮은 경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뭔가 좀 차가운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확실히 잠재력이 있는, 그러면서 되게 그 보랏빛 가죽 같은 그런 향도 좀 있고요. 괜찮아요. 굉장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이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일단 향에서는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볼도랑 충분히 비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추정했던 가격인 한 8만 원, 9만 원대, 이제 10만 원이 넘어가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제가 워낙에 부르고뉴를 좋아하다 보니까, 부르고뉴 피노누아를 좋아하다 보니 1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경쟁할 만한 피노누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한다면 얘를 10만 원 넘게 낼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네. 아직 맛을 안 봤으니까 또 맛을 좀 보겠습니다. 향은 괜찮단 말이야. 좋아요, 좋아요. 뭐지? 입에서 일단 그 초콜릿 뉘앙스? 네, 초콜릿이랑 이제 오크, 그리고 이제 토바코, 이제 시거렛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입 안에 빵 하고 치고 들어오는데, 그 빵 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에 산미감이 묘하게 껴들면서
되게 라이트한 감각을 줘요. 이게 이제 초콜릿으로 보면 이제 다크 초코랑 밀크 초코, 이제 민트 초코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다크 초코랑 민트 초코를 살짝 섞은 듯한 그런 느낌? 뭐 민트에 대해 호불호를 떠나서 민트는 기본적으로 약간 허브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허브 느낌, 어떤 그런 새큼한 산미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런 느낌이 없었으면 되게 무겁고 달달하기만 하고 그런 뉘앙스로 가라앉았을 텐데 되게 마시고 나서 목 안쪽이 약간 화해지는 느낌? 이래서 누가 아까 이제 뭐 맨솔 이런 얘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괜찮네? 뭐지? 음, 음, 뭐야? 음, 입에서 그리고 허브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얘를 이제 향만 맡으면은 저는, 이거 향으로는 약간 보르도인가? 라고 하다가도 맛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칠레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 허브의 느낌이 원래 이제 보르도 쪽이면 삼나무 느낌으로 갔다가 약간 그 젖은 흙 내음 이제 얼씨한 느낌으로 갔다가 거기서 포도의 과일 맛이 좀 녹진한 과일 맛이 치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부엽토 같은 느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이제 이제 삼나무인가 하다가 마셨을 때 입에서 되게 그 허브 느낌이 빵빵. 이게 이제 어떤 칠레 와인의 직관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되게 잘 표현한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음.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그 나쁘다 혹은 뭐 불편하다라기보다는 되게 당당해요. 뭐 이게 칠레지. 이게 내가 칠레야라고 그냥 당당하게 주장하는 느낌? 진짜 군더더기 없이 되게 깔끔하고 진짜 놀랍게도 마시고 나서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냥 누가 봐도 일단 와인 레이블에서부터 PM 발카스 디 칠레 그러니까 칠레의 배럴 100개 칠레에서 만드는 까베르네 쇼비뇽에서 와이너리 100개면은 진짜 어지간한 상위급으로 혹은 어지간한 자기들이 컨택할 수 있는 곳은 다 긁어 모았다는 이야기일 거거든요. 약간 그 보르도로 치면은 보르도 대충 뭐 정확히 매치는 안 되지만은 보르도에 1, 2, 3등급 정도를 다 한 번에 원액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온갖 지역이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그걸 이제 균등하게 배분을 했다라고 하면 되게 이제 전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보르도 와인이 나올 거라는 그런 상상은 되거든요. 실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또 그중에 뭐 어떤 애가 텍스처가 좀 강건해서 다른 걸 다 잡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얘를 이제 어떤 칠레의 정수다. 본인들이 이제 홈페이지에서 얘기했던 이제 비노스콘 아르마 이제 영혼이 담긴 어찌 보면 이게 칠레라는 나라에서 만든 카베르네 쇼비뇽의 영혼을 담은 그런 와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네 이거. 어찌 보면 굉장히 재밌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면은 누가 봐도 칠레라고 하겠지만은 괜찮네요 이거. 이게 이제 칠레가 막 제가 알기로 이제 알마비바도 있고 칠레 와인들이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2011이라던가 아니면 2015를 구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랑 이제 칠레의 소위 말해 이제 탑급 와이너리들에서 만든 거랑 한번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나 아니면 이제 컴패리션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되게 그 약간 소위 말해 상남자 스타일? 내가 아마 칠레 와인이다, 마 떴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당당하게 나는 칠레요 라고 언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재미짐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칠레의 어떤 느낌이라는 게 되게 막 그렇다고 막
그 되게 칠레 와인 중에서 이제 저가 라인업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보다는 얘는 되게 향에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은 명확히 살아 있고, 칠레 와인으로 나름 이제 칠레의 국민차 같은 느낌? 이제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가 뭐 독일 3 사의 어떤 수입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다라고 해도 이제 도로에 달리는 차들 중에 국민차 이제 진짜 지나갈 때 특정 골목 이런 걸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동네 지나갈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10대 중 3대 정도는 현대 아니면 기아 같거든요. 그중에서도 좀 더 급을 좀 나눠 보자면은 뭐 K 시리즈 뭐 K3, K3는 요즘 잘 안 보이는 뭐 K5 뭐 K7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제네시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라든가, 이런 하위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약간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칠레 와인계에 있어서 어떤 그 기준점을 제공할 것 같아요. 기준점. 지금 제가 실내 온도가 22도인데 이제 항상 제가 실내 온도를 뭐 15도, 16도 이러다가 벌써 이제 또 4월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실내 온도가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얘는 지금 이 정도면 온도도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자꾸 마시게 돼요. 지금 제가 두 잔째 따라 놓고도 지금 호록호록 마시고 있는데 뭔데 이렇게 괜찮지? 색상은 보시다시피 그냥 되게 전형적인 그런 뉘앙스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색상에서도 딱히 뭔가 흠집을 잡을 뭐도 없고, 2011 그러면 약간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2011 하니까 퍼뜩 드는 생각인데, 이제 소위 말해 미국에서 메리티지 와인이라고 해서 뭐 2001년, 2002년 이런 빈티지의 이제 메리티지 블렌드를 마셨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까베르네 프랑이라던가 뭐 시라라던가 이런 거를 좀 뿌띠시라라던가 이런 거를 좀 섞어서 약간 거기서 삼나무 향이라든가 어떤 인위적인 약간 허바스유스한 느낌을 이끌어낸 그런 맛을 느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미국의 어중간한 빈티지의 메리티지 블렌드를 마시느니 그냥 얘를 마실 것 같아요. 얘를 물론 이제 얘도 구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이거 맛을 보고 이걸 저한테 선물로 주신 분한테 또 되게 감사히 잘 마셨다라고 이제 답례를 드릴 예정인데, 어 간만에 되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가장 그 지역에 충실한 그런 걸 마시는 느낌이에요. 어 이제 어찌 보면은 제가 바로 직전 영상으로 찍었던 게 이제 몽디알 미뉴레였었잖아요. 몽디알 미뉴레에서도 이제 이 친구들의 주 서식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주된 자기들의 산지는 이제 본 로마네인데, 사실 마셨다는 이제 보르고gne 샤르도네도 그렇고 피노누아도 그렇고 본 로마네의 텍스처가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나마 피노누아가 본 로마네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니생주로주도 많이 섞여 있고 했었는데, 얘는 이제 만약에 어떤 그런 자기들의 터전이 있다라고 하면 그 터전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다. 얘는 이제 나는 칠레다라는 느낌으로 만든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친구들이 뭐 여러 벨리 지금 보면 옆에 이제 아마 뭐 여기 마이포 벨리도 있고 뭐 카차포아도 있고 콜차구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가 만약에 벨리 단위로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아까 뭐 칠레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뭐 산맥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해볼 수 있지만, 약간 크게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각 벨리 레벨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야. 그리고 얘는 그 어울리는 음식을 이제 비비노에서 양고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양고기랑도 괜찮을 것 같고요.
스파이시 바베큐 이런 거랑도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풀드 포크랑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닭고기는 안 돼요. 얘는 닭고기나 어떤 그 고기 자체의 어떤 육향이 적은 그런 거랑 먹으면 얘가 그 고기를 다 씹어 먹어 버려서 분명히 고기를 먹는데도 입에서 약간 뭐 꼬꼬뱅도 아니고 입에서 와인 맛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얘는 이제 뭐 수육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중식 뭐 동파육 같은 거 누가 봐도 그냥 향신료 빡 해서 이제 그 고기 맛보다 향신료 맛으로 먹는 그런 거랑도 맞을 거고 어 훠궈랑도 괜찮을 것 같아요. 훠궈인데 이제 훠궈에서 이제 마라까지는 마라를 이길 수 있는 와인은 사실 그냥 어떤 스파클링 텍스처로 이겨야 되는 샴페인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고 얘는 이제 그 백탕이나 이제 버섯탕 뭐 이런 정도랑은 충분히 비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다. 이게 이제 제가 한 병을 가지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이제 한 35분 동안 쭉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better and better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이거를 다 마시거나 그러기에는 또 오늘이 월요일이고 저도 또 저의 삶이 또 있기 때문에 병이 두꺼워서 얼마 마셨는지 안 보이지만 대충 한 요 정도 마셨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마시진 않았고요. 남은 거는 당연히 제가 이제 잘 킵을 해 뒀다가 또 두고 이제 내일은 제가 뭐 등심 구워 먹을 예정이니까 또 그런 거랑 또 같이 먹고 하면서 맛있게 마실 예정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그 뭐 그분이 보실 가능성보다 안 보실 가능성이 좀 더 높겠지만은 어쨌든 참 좋은 와인을 선물해 주신 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이야기는 제가 또 따로 그분 만나 뵈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거예요, 본인한테도. 아무튼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